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오조입니다. 네, 먼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좀 이번에 배정된 시간에 그래도 좀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일단 1학기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2학기가 어떨지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소개를 짧게 하겠습니다. 네, 보인고 수학을 지금 뭐 일단은 광고할 때 N년 차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4년 차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적게 해오지 않았었고 이제 대치동에서 쭉 해왔었어요. 이제 옆에서 사실 무수히 많은 보인반들이 대치에서 생겼다 사라졌다가 했었는데 저는 좀 끝까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왔어서 보인고 좀 오래 했으면서 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일단 다원에서 고등부 강사로 이제 있는지 좀 됐고 사실 첫 시작이 원래는 수리논술이었어요. 첫 시작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최상위권 고3 이과들 수리논술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 풀이 같은 거를 조금 굉장히 많이 봤는데 뭐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도 사실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예상치도 못했던 것에서 뭐 적어야 되는 걸 안 적는다든지. 그래서 일단 서술형이 워낙에 중요한데 그거를 제가 조금은 이제 학기 중에서는 이제 학교 시험 볼 때 그 유형에 맞춰서 모의고사 볼 때는 좀 많이 연습시키고 그거를 이제 봐준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기말고사 서술형은 좀 너무 쉽긴 했는데 이게 2학기 때도 그럴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일단은 이번 1학기부터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이게 지금 매년마다 계속 총점이 달라지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지금 60점이죠. 근데 서술형이 한 문제로 줄었는데 거기에서만 10점을 차지하니까 17% 되는데 좀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중간고사는 어땠었냐면은 솔직히 객관적으로 많이 쉬웠어요. 굉장히 많이 쉬웠고 이제 모의고사에서 거의 대다수가 나왔어요. 사실 뭐 지금 반 학생들이 제가 볼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거짓말하지 못하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제 담당 선생님 누구냐 여쭤보고 모의고사 100% 많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많이 풀게끔 했거든요. 요거는 깨알같이 자랑하려고 넣은 건데 요게 시험에 나왔던 14번이고 제가 전날 풀리게 한 거. 네? 숫자가 아예 똑같죠.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변형하면서 여기 나오는 숫자가 뭐 제곱수 더하기 1일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바꿨는데 뭐 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게 항상 있을 거냐라고 하면 사실은 운의 영역이죠. 제가 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약간 나오는지 그 아이디어를 출제 문제를 만든 경험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뭘 풀려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항상 자신 있게 진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말고사가 이제 상대적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가 안 나왔냐 하면 전혀 아닌 게 중간고사가 조금 심하게 높았던 거거든요. 원래 보인고는 모의고사를 좀 좋아해요. 근데 이번 중간고사처럼 그렇게까지 많이 나왔던 적은 없었는데 좀 너무 심하게 이번 중간에 나왔었다면 기말은 그래도 한 4개에서 6개는 좀 반영 비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중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내려갔다. 근데 일단 서술형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번에. 너무 쉽게 나와서 사실 그 시점에서 깎이고 들어가면 이제 타격이 너무 컸고 뭐 감점을 당하더라도 조금 위험했고요. 다만 객관식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원래 보통 한 15번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한 11번까지 무난하게 풀려야 되는데 7번에서 한 번, 9번에서 한 번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됐었어서 아이들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으로 연습 안 한 친구들은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나중에 서술형 정말 쉽더라.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원래 어려운 거 시험지를 접해보는 연습을 처음부터 많이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맞을 수 없다면 건너뛰는 연습도 나중에 돌아와서 보겠다. 이런 것도 사실 남학생들 훈련이 필요해요. 특히 수학을 어느 정도 좋아할 때 그게 더 위험하거든요. 막혔을 때 안 넘어간다. 이런 게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도 시험팀은 항상 전달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작년으로 와서 작년 2학기가 어땠느냐 일단 중간고사까지만 정보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서 총점은 조금 달라요. 총점 75점이었고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구성도 조금은 다른데 어쨌거나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어서 그 점수로 말씀 안 드리려고 지금 60점 기준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냥 컷에서 몇 점이 깎여야지 컷이었냐라고 하면 1컷이 8점인데 2컷이 12점이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너무 촘촘해요. 이때 시험에 어땠었냐면은 굉장히 쉬웠는데 서술형 2번만 다들 무수하게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낸 정보는 서술형 2번을 이제 깎인 거 없이 완전히 담아서 내가 전교생 중에 8명. 근데 객관식 만점자는 20명. 심지어 저 객관식 만점자도 11번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게 아이들이 실수 유발하는 게 있어서 한 3분의 1이 틀렸거든요, 전교생 중에. 그런 식으로 인해서 깎인 거지. 마지막 한 문제 빼고는 너무 쉬웠다. 이게 작년이에요.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딱 시험 끝나고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선생님 서술형 2번 남기고 25분 남았었다. 20분 남았었다. 반내에서 잘하는 애들은 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2번이 좀 장난 아니었다. 2번이 정말로 그랬어요. 8명. 자, 그러면은 작년의 정보를 드리고 사실 이름으로 인해서 기말에서 조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이제 중간 끝나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럼 제가 19년도로 갈게요. 20년도를 패스했죠. 왜냐면은 3년 전 걸 봐야 돼요. 3년 전에 지금 1학년 하시던 분이 2, 3학년 같이 올라가다 그대로 지금 다시 내려오셨기 때문에 3년 전 걸 봐야 되고 그때가 어땠느냐. 뭐 이제 배점 이런 건 계속 바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일단 최고 난이도의 함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정말 너무 많이 나왔고 모의고사 반영률도 굉장히 높았고 2학년 문제 중에서 어떤 수투에서 극한 이런 파트를 빼고 1학년 거로 변형해서 내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 그냥 문제 짧게 보여드릴 건데 난이도 굉장히 높은 문제고요. 마찬가지 비교적 쉬운 편이네요. 그 와중에서는 이것도 생각할 여지가 확실히 있고 자 이게 이제 엄청나게 어려웠던 킬러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다 한 시험지에 한 페이지 내에 나왔던 네 문제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는 이 스타일이 아마도 이제 제가 출제한 거 아니라 장담을 막 100% 보장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도 이번에도 핵심 파트는 분명히 함수가 될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만큼 함수는 좀 고등 수학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수학 하에서는 이걸 다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번에도 담당 선생님이 같은데 그럴 경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함수를 조금 굉장히 다양하게 어려운 문제들도 좀 많이 학생들이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작년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학기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지금 요 말씀을 드린 건데 모의고사 당연히 보인고는 여태까지 기말도 어쨌든 반영률 높았던 거였어요. 중간고사에 비해서 낮았던 거지. 모의고사 문제들 반드시 최근 5개년은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함수 심화 문제는 조금 많이 따와서 푸는 게 좋아요. 이제 어떤 컨텐츠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시중 문제 중에서 사실 어려운 건 많아요. 근데 가끔씩 그런 게 있긴 해요. 이렇게까지 풀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보행고에서 가끔씩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함수 파트, 뭐 앞에 다른 것도 다 하면 좋지만 이건 반드시 하는 게 좋다. 네,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이제 제 수업 얘기 드리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토요일에 여기서 이제 개강을 하는데 이제 수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입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그 구성을 보고 나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요. 지금 이제 어떤 상태인지 이제 그리고 지금 제 수업을 지금 소화할 수 있는지 이제 왜냐면은 저야 무조건 이제 학생이 많으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이 수업에 와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맞느냐기 때문에 어떤 질문 처리 속도나 제가 수업을 했을 때 나가는 속도나 요거에 좀 적합해야지 사실은 맞는 수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조금 따라오기 힘들 것 같다고 지금 이 정도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취약 영역이 어디인지 뭘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컨텐츠는 1학기에도 이렇게 했지만 모의고사 최근 5개년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사고 이제 뭐 보행고뿐만 아니라 자사고와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 기출을 사실 이제 좀 대치권으로 다뤄요. 자사고는 그렇게 공부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해서 이제 유형별로 제가 따로 이제 분류한 조금 이제 심화 문제들이 저기 조금 많이 있는데 요것들을 문제들을 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중 주요 문항 이건 방학 때도 많이 봤는데 학기 중에서도 제가 이제 선별해서 보게 되는 게 시중 문항이 사실 너무 많아요. 이제 괜찮은 문제집도 정말 많아요. 시중에 옛날보다 출판도 정말 많이 됐고 난이도 진짜 어렵다 싶은 것도 많이 늘어났고 그 유명한 블랙라벨이 이제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집은 아니에요. 어려운 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학생들이 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꼭 이거는 푸는 거 좋다. 제가 항상 선별해가지고 과제를 주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보행고 형식에 맞춰서 제가 항상 모의고사를 구성해서 시험을 봐요. 그러면 거기에는
난이도가 학교 시험보다는 무조건 어려울 거예요. 연습을 항상 그렇게 시키고요. 그러면은 한 번씩은 쉽게 하긴 해요. 왜냐하면 맨날 어렵게만 보면 조금 기분이 안 좋거든요. 항상 많이 틀리고 하면. 어쩌다가 자신감 고취한 거 있긴 한데 그거에 어쩌다 한 번이고 대체로 그냥 좀 많이 어렵게 시험지를 구성해서 풀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 봐도 당황하지 않게끔. 그러면 저의 이제 앞으로 2년간의 커리인데 뭐 학기 중에는 내신 대비라는 게 당연해서 뭘 쓴 게 없고요. 이번 여름방학이 지금 끝났지만 일단 어떻게 진행했냐면 뭐 요거 수학과 뭐 다음 학기에 나간 건 얘기 안 드릴게요. 이번에 수학2를 했고 겨울에 올라갈 때 이제 1월, 2월 두 달이죠. 그때 수학2 1월, 2월에 미적분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2학년 같은 경우에 지금 미적분 했거든요. 어제 종강했습니다. 보면 방학이 늦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가 특이하게 제가 여기에 수학 1이 없는데 원래 재작년에는 그렇게 한번 했었었는데 올해부터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1, 2월에 수학 1을 정말 길게 함께 같이 보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 한 번 더 수학 2를 보고 2월에 조금 미적분을 빠르게 볼 수 있게끔 일부러 커리 구성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다가온 겨울이겠죠. 수학 2 미적분 겨울에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본거 2학년 때 선택이 기하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하가 많이 쉬워요. 굉장히 많이 쉬워서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보인고 수업했을 때는 이제 2학년 애들한테 낚시를 해야 됐었어요. 기하 수업할 때는 언제 기하를 하는지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알려주면 그날 안 와요. 그냥 혼자 하겠다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기하가 좀 굉장히 많이 쉽기는 해요. 한번 또 문제가 이제 한번 중간고사를 겪고 나면 기하는 혼자 해도 되겠다. 거의 이런 식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솔직히 맞긴 해요. 혼자 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처음에 한번 정리는 같이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때만 합니다. 기하는. 수업 시간에 그리고 2학년 때 일절 안 달아요. 문제집만 주고 클리닉 시간 이용해서 따로 개별 질문 받고 물론 직보는 하죠. 그래서 12월 중간고사가 이제 12월 10일 이때쯤 끝날 텐데 이제 그 12월 말에 정식 개강하기 전에 이제 기하를 한 6타임 정도로 해서 한번 끝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브로셔에 뿌린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놨었지만 제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처음부터 되게 성실하게 생활을 해오지는 않았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후회였고 나중에 1학년 때는 그냥 놀고 싶어가지고 부모님이랑 많이 싸우기도 했고 뭐 왜 공부해야 되냐느니 뭐 이제 그런 얘기부터 해서 뭐 항상 제가 많이 그랬는데 결국 후회하는 건 저더라고요. 이제 공부하는 건 결국 어차피 나를 위한 건데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놀고 싶고 어차피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렇게 크게 와닿지도 않고 저도 그랬었는데 근데 그래서 조금 그 얘기를 이런 흐름을 따라서 조금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한 학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잔소리는 조금 줄이긴 하는데 뭔가 요즘에 태도가 조금 좀 그렇다라고 하면 한 번씩 불러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규반에서 어머님도 몇 번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어머니께 얘기 안 드려도 한 명씩 이렇게 불러내서 얘기를 해요. 애들이 근데 보통 남학생들 집에 가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어머니 상담을 했어도 집에서는 일절을 모르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굳이 오늘 상담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가끔씩 문자로 그 정보는 담기는 해도 뭐 상담했다 가로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언정 따로 이렇게 한 번씩 불러내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좀 너무 유혹이 있는 것 같다.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제 얘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해라 라고 하면 안 하니까 문제는 이제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다는 건데 조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맘때쯤 다시 또 막 힘을 잃기 시작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서술형 연습 많이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얘기 드린 거죠. 모의고 모의고사 실시하고 의문이 남지 않도록 이제 항상 신청하는 친구들이 신청하는데 유튜브를 항상 촬영을 해요. 이제 수업을 항상 다시 볼 수 있게끔 해서 아이들 꼭 수업 다시 보고 헷갈리는 거 잡아내고 그리고 질문 바로바로 하면은 이제 뭐 카톡이나 혹은 좀 많이 남기게 될 거예요. 사실 학기 중에 제 시간에 갈 수 있으면은 그날 굉장히 잘한 거예요. 숙제도 훌륭하고 시험도 잘 봤고 한 경우에 보통 제 시간에 갈 거고요. 아니면 저랑 좀 더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의문이 남지 않게끔 웬만하면 당연히 저한테 물어보면 수업 중이면 당장 대답을 못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고요. 이제 요게 그런 예시들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뭐 보내달라. 사실 방금 30분 전에도 보낸 것 같은데 해서 요렇게 계속 뿌리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 학생이 했던 건데 이게 보인고 남학생이 한 거긴 해요.
보인고 남학생 2학년인데 좀 굉장히 흔치 않거든요. 글씨도 굉장히 이쁘게 쓰고. 근데 사실은 제가 오답 노트를 기존에 원래 뿌리던 게 있다가 이제 남학생들이 아무래도 이거 워낙에 분실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책 위에 한 번씩 더 풀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시스템을 그거를 풀렸던 거를 다시 모아서 좀 풀어오게끔 할 건데 다만 요거는 말씀드릴게 기존 숙제를 잘 해오지 않으면 전에 오답에 대해서 별도 분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것도 잘 안 되는데 계속 전에 것만 받아가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해와야 받아갈 수 있는 걸로 전에 거 틀린 것만 모아놔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보인고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 20문제 양식 맞춰서 나간 거는 다시 이제 방학 끝났으니까 방학 중에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학기 중에는 이제 손필기까지 적어가지고 아이들이 집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요거는 제가 사실 요번 내용인데 요거는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 딱 그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이거 우리만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요거를 한번 뭐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사실 옛날 예적부터 설명에 이 코드를 넣긴 하는데 조회수가 보면 잘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한번 듣고 나요. 이거 우리만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요걸로 참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코드 남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브로셔에는 요거 안 넣어놨어요. PPT로 여기서 사진 이렇게 카메라만 딱 대시면 그 위에 링크가 뜨실 거예요. 이건 좀 옛날에 찍은 거고 사실 최근에 찍은 것도 있긴 한데 어차피 이거는 참고 영상용이라서 그걸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 넘기면 안 되나요? 사실 이제 그러면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쉬웠고 기말고사 그거 맞추려고 어렵게 됐는데 객관식에서 시간 조금 오래 걸리게 하는 문제 많이 나왔고 중요한 건 다음에 어떻게 나올 거냐? 분명히 중간고사 때 이 정도로 냈을 때 점수가 거의 등급이 안 갈라지는 걸 선생님이 겪었을 거기 때문에 중간고사처럼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또 모르긴 해요. 작년에는 그렇긴 했거든요. 또 중간 1학기 때 중간 쉬었다 기말 어려웠다 또 중간 쉬었다가 기말 또 엄청 어렵게 해가지고 등급 가르고 원래 한 학기 종합으로 가르기면 되긴 하니까요. 근데 지금 선생님 스타일상 함수를 워낙에 어렵게 내시던 분이라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함수 분명히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게 여기서 사실 이제 보인고가 송파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얘기하시던 게 좀 자사고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뭐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데 좀 문제 구성 자체가 조금 대치권으로 구성된 게 일부러 많을 거예요. 자사고 그걸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보인고 맞춤 모의고사를 하면서 서술형 보면서 이제 손필기를 보면서 아이들 참조하면서 좀 공부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제 시간에 보통 잘 못 갈 거라는 것도 일단은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